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정세는 혼돈을 넘어 그야말로 개판이죠. 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몰아침으로 해서 사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승부수는 선관위를 털었던 의혹, 즉 총선 부정선거뿐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더 나아가 여기에 외부 세력이 개입된 것까지 밝혀진다면 그건 진짜 국가 그 자체의 근본적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와르르 무너지는 진짜 위기겠죠. 일단 저는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반드시 한번 털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나 외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가 100% 있었다?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로 확정을 하는 인간들은 황현필처럼 추론과 음모론으로 역사를 다루는 사람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부정선거에 다시 포커스를 맞춰보면, 여러분 보수의 진정 치명적 위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해창이 연달아 패배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때는 사실 이인재의 난에다가 이해창 본인이 김영삼과도 척을 졌을 때 김대중은 오히려 자신이 평생 싸워온 김종필을 포섭함으로 이해창을 이길 수 있었죠. 문제는 그 민주당 계열에서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룬 사람이 바로 김대중인데, 그 다음 노무현이 연달아 당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수는 진짜 처참한 분위기였고 이해창과 노무현은 거의 표 차이가 나질 않았죠. 불과 28만 표 차이였는데 이해창 측 보수 정당은 바로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자, 실제로 재검표를 해보니까 이해창의 표는 대략 130표 정도 늘었고 노무현의 표는 800표 정도 감소했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선거 당락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표와 판정 보류표까지 합쳐서 1100표 정도만 오류로 인정되는데, 이것 때문에 당선 무효 소송을 한 한나라당은 개망신을 또 당했고 서청원 대표도 사퇴하고, 이해창은 사실 2번 죽은 데다가 이걸로 이해창의 정치적 재산은 사실상 끝났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선에 전자개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입니다. 자, 당시 한나라당의 부정선거 의혹은 그래도 이제 대통령 후보자나 정식 정당 차원에서의 법적 조치와 항의였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을 보면 이후 당이나 후보 차원에서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정식으로 내진 않았는데, 자, 18대 대선, 여기가 이제 이해창 때와는 반대로 민주당 진영의 이제 폭만 시점이죠. 이명박의 말년 지지율은 박살났었고 퇴임한 노무현의 인기도 내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후광을 등에 업은 문재인이 정권을 탈환할 것이라 모두가 기대했고, 사실 이명박이라는 통치자는 김어준이라는 새로운 스타를 만들었었죠. 그 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곰수 같은 경우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근데 정작 뚜껑을 까보니까 박근혜가 당선이 됐었죠. 이로써 보수 정당이 10년을 당했다가 다시 10년을 되찾아오게 되었는데, 자, 이때 김어준은 대선 부정선거를 대놓고 다루며 더 플랜이라는 다큐까지 만들고 2012년 대선은 통계학적으로 기획된 선거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걸 보시면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주된 내용이고, 전자개표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킹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게 나와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 후보에게 표가 높게 나온다, 뭐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제 개표 부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물론 당시에도 그냥 또라이 같은 소리 하는구나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이건 100% 민주당의 부정선거다 라고 하는 그 보수 인간들처럼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신봉자나 김어준 신봉자들은 여기에 심취해서 보수가 부정선거를 했고 중앙선관위 전산망을 다 해킹해서 전국투표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다 깔아서 개표 결과를 왜곡하고 역전시켰다, 이런 음모론이 진짜 무지하게 퍼졌었어요. 물론 그 짝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 더 플랜이라는 다큐는 실제 2012 대선 직후 나온 게 아니라 한참 나중인 2017년 나왔습니다. 4년 동안 철저하게 박근혜가 승리한 게 조작이라는 걸 내가 밝히겠다고 펀딩도 하고 조사도 하고 막 교수들도 나오고 그랬죠. 여러분 사실 이 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대로 제시한 건 오히려 민주당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김어준이 무슨 민주당 정식 멤버도 아닌데 무슨 민주당하고 엮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18대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가장 대선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 남자, 바로 이재명 본인입니다. 그는 대놓고 트위터에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개표 부정,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등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었죠. 여러분 똑같죠? 멘붕이에요, 멘붕. 이해창을 필두로 한 보수 진영은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아주 근소한 차이의 패배가 발생하자 멘붕이 난 거죠. 김어준이나 이재명도 본인들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건 보수 측에서 의도적으로 한 부정선거다. 시스템 그 자체가 문제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전산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당시 언론들까지도 김어준의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더 플랜의 호의적인 입장을 마구 표현했고, 민주당 의원 정청래 같은 경우도 아예 대놓고 트위터에 더 플랜 좀 보러 오라고 써놓기도 했죠. 아니 근데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는 이건 정당한 의혹이고, 지금 대통령이나 보수정당, 유튜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그건 아예 음모론입니까?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에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김어준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까지 상영할 때는 왜 이런 걸 안 했답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인가요? 의혹을 제기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니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18대 대선이 100% 부정선거라고 한 이재명부터 잡아가야죠. 자, 일단 선관위라는 조직이 올해 5월쯤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죠. 2013년부터 부정채용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털었는데 1200여 건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도대체 몇 명이 부정하게 선관위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가치를 그대로 배신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당장 선관위 넘버1급인 사무총장의 아들이 부정채용으로 걸렸고, 넘버2격인 선관위 사무차장 송봉섭 역시 딸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불기소 기소당했죠. 심지어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는 선관위를 털 수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에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온갖 의혹과 부정행위가 만연한 곳이 선관위로 지금 지들 수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있는 판인데 뭔 법리를 따져요 지금. 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엄 선포라는 마지막 수단을 실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켰고,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거 모가지 걸고 하는 거란 말이죠. 즉 지금 부정선거나 선관위 자체의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김어준같이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이나 일개 유튜버가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의혹까지는 왔다고 봐야 해요. 아니 민주당도 지들이 패배했을 때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대놓고 중심 인물들이 나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언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혹은 양측에서 매번 제기하는데 그걸 털고 가지 않으면 또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 의한 부정선거가 100%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양측이 내내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거고, 실제 선관위가 분명 문제가 있는 조직이며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번 털고 가야 한다는 거죠. 10년 동안 어떤 인간이 선관위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그게 하필이면 윤석열 정부에서 딱 밝혀진 것, 이것도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재명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선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본인이 직접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나는 정의로 싸워 나가겠다 라고 말했죠. 지금 윤석열 본인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를 지칭할 때 민주당은 내란 수계라는 표현을 쓰고 여당의 내란 정당 혹은 내란 공조 정당이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죠. 그에게는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질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100% 부정선거는 없다, 음모론이다 라고 하는 인간들은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재검표 당일 투표지가 이상하게 깨끗하다는 의혹에 선관위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고 일명 형상기억 종이라는 헛소리를 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그러한 종이는 없다고 밝혀졌죠. 선관위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오상진 아나운서까지 써서 의혹을 해소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 영상은 삭제되었고 그런 종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부정한 선거가 사실이라면 그건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이나 예산, 기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국민이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민국 정당이 관여되어 있다면 이건 반국가 세력을 넘어 진짜 죄악 그 자체의 집단이라는 거고, 비상계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즉결 처형해야 해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근혜 부정선거도 다 까부면 되겠네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 그 자체가 음모론이라고 그냥 못 박는 사람들은 제정신입니까? 이건 반드시 털고 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회원국 중 최근 5년 동안 부정선거가 발생한 나라가 모잠비크, 가봉, 우간다, 이라크, 엘살바도르, 이집트, 파키스탄, 르완다, 미얀마, 탄자니아, 도미니크 공화국, 벨라루스, 콩고, 키르기즈스탄, 에티오피아 등 셀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끊임없이 부정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본인도 주장한 바 있어요. 이 중에는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한 나라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라, 조사 중인 나라도 있고요. 김어준과 이재명이 해킹과 조작을 말하면 정당한 의혹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대통령이 자기 모가지 걸고 말하는 건 음모론이랍니까? 이건 반드시 밝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의 계엄의 정당성과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헌법기관이면 더더욱 국민에게 강철 같은 신뢰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선관위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 신뢰를 국민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정선거를 단지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음모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 적입니다. 감사합니다.